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양보죠. 얘는 이제 전치사기 때문에 그 뒤에는요 이제 명사에 해당하는 구의 형태로 겁니다.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between이 나왔네. 뭐뭐 사이에라는 표현이죠. 과거와 미래 사이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between what, 자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what으로 갈게요. what has happened, 일어난 것, and 그리고 what is to come. 잠깐만요, 여기 한번 해석해 볼까요? 가볼게요. 그래서 하나의 조동사처럼 해석하면 돼. 것으로 안 되면. 그래서 올 것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볼 때 what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을 그냥 것으로만 해서 해석에만 좀 집중하지 말고 이 what이 추상적으로 가리키는 게 뭔지를 자꾸 고민해 보라 했지.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는 그냥 일 정도로 보면 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리고 무엇이 이게 아니야. 일어날 것이니까는 그 미래와,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 얘는 과거라고 할까? 과거와 그리고 미래 사이에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 미래에 일어나는 일과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 뭐 이런 것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한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어떤 감각이 has been, 항상 영향을 주다가 아니라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의 관점에 의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미래의 관점에 의해서 우리의 과거가 영향을 받는다니까 이렇게 가자. 과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인식이, 감각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로부터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얘는요 오히려 미래의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레볼루셔너리 하게 되면요 혁명가들이 되겠죠. 혁명가들은요 항상 과거를 들여다 봅니다. 이렇게 하자. 얘는 관가다니까 과거를 들여다 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미래의 어떤 그 카우즈니까는 인과관계, 카우즈는 이제 야기된 것들이니까 여기에서는요 이제 대의 명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대. 그 미래의 어떤 의미를, 틀을 짜기 위해서 과거를 항상 들여다 봐왔습니다. 혁명가들은요. 볼게. 자, as는요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니까 얘는요 강력하게라는 부사입니다. 강력하게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illustrated,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뭐에서? 예시들에 의해서. 내셔널리즘 to 커뮤니케이션. 내셔널리즘은요 국가주의에서 커뮤니즘 하게 되면은 얘는 공산주의입니다. 국가주의에서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설명된 것처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대의를 프레임 씌우기 위해서 과거를 들여다봤습니다. 참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 또는 뭐 민족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미래의 어떤 그 대의 명분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틀을 짜기 위해서 과거를 들여다본 거는 좀 약간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여기서 국가주의에서 공산주의 이렇게, 그러니까는 미래를 들여다볼 때 과거를 들여다볼 때 그들의 미래의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거는 결국 어떤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디를 봤다는 얘기야? 과거에 대한 인식을 지금 본다는 얘기를, 좀 비슷한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됐죠? 그래서 과거를 들여다봐서 미래를 본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그 미래는 종종 자주 보여집니다. 뭐뭐로서 보여지냐면요, 다양하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종종 뭐로서 보여지고 뭐로서 인식되는 거야? 잃어버린 시간의 회복. 잃어버린 시간은 뭐야? 과거지. 그거를 회복하는 거야.
레플리케이션이 무슨 뜻이지? 복제나 반복이지. 이거 반복을 할까요? 설립되어진 것, 이미 만들어진 것의 반복처럼. 아니면 반복으로서, 로서로 갈게. 주어동사 안 보이니까 반복으로서. 아니면 뭐로서? 모델로서. 모델이니까 예시로서 가면 되겠지? 예시로서. 이거 뭔 뜻이야? 이거 ED일 텐데. 뭐야 이게? 이게요, 유산으로 남기다라는 표현이래요. 영웅 시대에 의해서 유산으로 남겨진 그 모델로서. 오래전에 사라진, 이 정도로 가자. 오래전에 사라진 영웅적인 시대에 의해서 물려받은 모델로서, 그리고 이미 설립되어진 것의 반복으로서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보여지는 게 as 뭐뭐로서 보여지다, 뭐뭐로서 보여지다, 요거로서 보여지다. 그럼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가 되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지. 그거를 보고서는 뭐로 간다는 얘기야? 미래에 전해진다는 얘기죠. 미래 전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런 것으로서 미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역사를 서술하는데 이해도 하고 설명도 할 거야. 미래의 결과들을. 근데 역사가들이 쓸 때 그 미래의 결과들을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A라는 일이 일어났고 B라는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유나야 뭐야? 과거 사실이야? 현재 사실이야? 과거 사실에 쓰지. 너는 지금 요쯤에 있어. 유진이가 역사학자야. 요쯤에 있어. 알겠어요? 그럼 너는 A의 역사도 쓰고 B의 역사도 쓰겠지. 근데 A의 일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다가 B에도 영향을 줬어. 이 C의 입장에서는, C의 시점에서는 지금 A가 B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알아, 몰라? 알지? 그럼 내가 A에 대한 글을 쓸 때쯤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B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미래지. 무슨 말인지 됐어? 시간이 조금 꼬여서 이제 좀 꼬였어도 이제 이해는 됐지? 내가 글을 쓰는 시점에 그 결과들은 어떤 결과들이냐 하면요, were not known, 알려지진 않았어. 그 시대, 동시대에는요, 여기서는 동시대라는 얘기는 그 과거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동시대. 그 과거 시점에는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결과들을 얘기할 거야. 왜냐하면 그 역사학자들은 가지고 있거든. 그 이익을 알고 있거든요. 하인드사이트에, 하인드사이트가 밑에 뭐라고 나왔더라? 자, 가볼게요. 사전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원천입니다. 이 단어가요, 우리 저기네, 상대적으로야.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 상대적으로 이거야. 비교적. 상대적으로, 비교적.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줄게요. 이제 단어를 이제 다르게 쉽게 이해하는 걸 계속 연습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쉬워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좋은 원천 자원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흥미를 갖는 사람들의 경우에, in finding out, 찾아내는 것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찾아내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내는데 흥미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서는요, 좋은 원천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한 세트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to define, 정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단어들을 정의하고 또 다른 단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일련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is called, 뭐라고 불려지냐면요, lexical definition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런 의미라고 한대요. 하지만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우리가 늘 보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데
to 이해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 한계를요. 영어 사전의 그 의미를 이렇게 되지만 영어 사전에 나오는 사전적인 의미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지. 유진이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오케이. more open than not. 자, 이거는요, 뭐냐면요, 이거는 따로 외우세요. 유진아, 유나야, more open than not. 좀 더 자주 보다는 아니지만, 뭐 이상하지, 그치? 얘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요, 10 중에 8개, 9개는 8, 9. 대부분은 주로 어떤 한 정의는 사전에서의 정의는 필요로 합니다. 뭘 요구하냐면요, 오형식 동사입니다. 보니까 오형식 동사예요. 그 독자들로 하여금 to have 가지는 것을 뭐합니다? 요구합니다. 페어리 로버스트 이거를요. 로버스트는 탄탄한이래요. 꽤 탄탄한 이해를 필요합니다. 그 언어의 이해를 가지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미 그들의 디스퍼절에서, 자, 그러면 디스퍼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들이 보유 상태에 있는 이거지. 유진아, 한 번에 해석이 안 되지? 그치? 함축적 의미 추론이지. 그들의 이미 보유 상태에 있는 언어에 대한 탄탄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는 좀 약간 역설이지. 뭐냐면 어떤 단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는데 그 사전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또 뭐를 요구하면은 탄탄한 언어 실력을 또 요구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단어를 몰라서 찾아봤는데 또 다른 언어를 푸는 거야. 그래서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지. 잘 외우는 친구들은요, 잘 외우는 게 아니야. 이미 단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빠른 거예요. 단어 그래서 깡패입니다. 깡패.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여기까지 내용을 봤었을 때는 내가 모르는 단어를 좀 모르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좀 어느 정도는 이미 배경 지식에 대한 단어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즉 다시 말해서 그 사전은 기능을 합니다. 여러 경우에서 뭐로서의 기능을 하냐면요, 크로스 레퍼런스의 기능을 합니다. 됐죠? 자, 크로스 레퍼런스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는 뭐 상호 참조 하나만 알아서는 안 돼. 아니면 번역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단어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 그리고 그 단어들인데 그 사람이 모르는 단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단어와 그 사람이 아직은 모르고 있는 그 단어 사이에서의 그 번역이나 상호 참조용으로서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느 정도 단어를 알아야,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부분도 중요한 거야. 이미 알고 있는 단어도 중요한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요, 지금 얘랑 연결되지. 그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단어, 알고 있는 단어와 내가 찾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상호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하지만 거기에는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아마도 정의된 단어야.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 통해서 오직 지적해. something in 우리의 경험에 있는 그 무언가를 지적하고 가리킴으로써 정의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요, 이거 조금 이상하지.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단어와 단어의 연결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얘기니까는 지금 그래서 좀 벗어난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했었어요. 3번입니다, 이거. 됐어?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심지어 가장 모호한, 희미한, obscure, 여기서는 난해한이야. 단어들조차도, 사전에서의 아주 모호한 단어들조차도 말하기를, 이른바 예를 들면 이 단어야. 이 단어가 있고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정의되어져야만 합니다.
사용해서 뭐를 사용해서? 단어들을 사용해서. 가로 열자. 그 단어는 어떤 단어들일까? 여기 나오겠네? 몇 가지가 나올 거야? 2개 단어가 나오겠지. 독자들이 이미 알고 이해하는 단어들에 의해서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사전은 꽤 유용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단어를 설명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로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전이 유용하지 않은 단어지. 그래서 공부 초짜들이 단어 사전 갖고 공부하기는 조금 힘든 거예요. 영영 사전 보기는 힘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할게요. 결론 문장입니다. 사전이 유용하기 위해서 정의에 쓰이는 단어들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함. 이렇게 될게요.